전편 사신 아니 코난에게서 탈출한 베르무트는 진에게 전화를 걸죠. 우연히 아카이 슈이치에게 꼬리를 밟혀 큰 부상을 입었다 말하며 픽업 좀 해달라 부탁합니다. 진은 그런 베르무트를 비웃으며 내 놈이 1년 전 뉴욕에서 연쇄살인마로 변장했을 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 조롱하는데, 평범한 범죄자로 변장해 아카이의 방심을 유도한 뒤 제거하려 했지만 아카이는 방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베르무트가 부상을 당해 쫓기고 말죠. 여기서 우린 뉴욕 살인사건 때 시니치와 란이 만난 연쇄살인범이 베르무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뉴스에서 연쇄살인마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걸 봤을 때 베르무트가 연쇄살인마를 살해한 뒤 그로 변장해 아카이를 노렸던 거겠죠. 근데 평범한 범죄자로 변장했다 하지 않았나? 여튼 검은 조직의 보스도 아카이 슈이치는 우리 조직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유일한 은제탄환이 될지도 모른다 인정하는 존재라며, 자신이 뉴욕 사건 때 같이 죽을 각오로 동기어진했어야 했다 자책하는 베르무트. 이 말을 들은 진은 또다시 비웃으며 일격에 우리를 파멸할 은제탄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. 그러며 베르무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, 쿠도 시니치라는 애송이 녀석을 혹시 알고 있나? 남도일이라는 꼬마를 알고 있냐 묻는 진. 베르무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이름은 모른다 대답하죠. 그러며 생각합니다. 자신의 속을 꿰뚫어본 그 아이라면 진이 비웃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오랫동안 자신이 기다려온 실버블렛이 되어줄 거라 말이죠. 이 말을 생각해봤을 때 베르무트는 혹시 강제적으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. 조직의 보스와의 관계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이 이번 편을 보시면서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란이 트렁크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일 텐데요. 저도 실제로 보면서 너가 왜 거기서 나와? 라고 생각했었죠.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란이 조디 선생님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 거울 틈 사이로 삐져나온 사진을 한 장 보게 됩니다. 이게 뭐지? 하고 란이 그 유리장을 열어보고 거기서 시니치와 코난의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보게 되죠. 곧장 달려가 조디 선생님께 이게 뭐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때 조디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꾹 참고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하러 가는데 조디 선생님은 없고 그 앞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어라 트렁크가 열려져 있네 하며 그 트렁크 안에 몰래 숨어 탔다 하죠. 만약 트렁크에 란이 아닌 딴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베르무트나 칼바도스에게 죽임을 당했겠죠. 그만큼 베르무트에게 있어 란과 시니치는 특별한 존재인 걸 엿볼 수 있습니다. 만약 1년 전 뉴욕 사건에서 샤론, 즉 베르무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둘은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죠. 즉 뉴욕에서의 만남이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베르무트의 최애가 된 걸까요? 처음 그들의 만남에서 샤론은 말합니다.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있을까? 천사는 나에게 한 번도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다.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불행했다는 식의 말이었죠. 하지만 시니치와 란이 자신을 구해준 이후 그녀는 유키코에게 전화해 자신한테도 천사가 있는 것 같다 전해달라 했습니다. 아마도 그 천사는 자신이 엔젤이라 부르는 란이겠죠. 또 이 사건 때 시니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유에 논리적인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는데, 이 말을 들은 베르무트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. 란의 행동과 시니치의 이 말로 인해 베르무트가 뭔가를 깨닫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. 여튼 하이바라를 구한 란은 트렁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, 이 점을 이용해 FBI와 코난은 입을 맞춰 란을 속여 넘어갑니다. FBI는 하이바라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하죠. 조디처럼 신분을 세탁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모두 끊어야 하죠. 그럼에도 하이바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거절하게 됩니다. 바로 아유미의 일침 때문이었는데요. 또다시 한 사건에 휘말린 탐정단. 여기서 하이바라는 악당을 응징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꾹 참고 물러나는 것도 용기라 말합니다.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유미는 계속 도망만 다녀선 이길 수 없다며 어떠한 일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하죠. 이 말이 와닿았는지 하이바라는 조디에게 고민 끝에 거절하겠다 답합니다. 예전에 자신도 그러한 선택을 했던 조디는 알겠다 말하죠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처음 뉴욕 사건 때 만났던 샤론은 베르무트였고 시니치와 란이 구해준 연쇄살인범도 베르무트였습니다. 그리고 샤론과 유키코는 일본의 유명한 매지션 제자로 같이 들어가 변장술을 배운 절친한 친구죠. 유키코의 절친이었기 때문에 시니치의 어릴 적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베르무트도 약의 부작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코난을 보고 단번에 시니치가 작아졌다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 베르무트가 하이바라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작아진 모습을 조직원들에게 들켜선 안 돼서라 하죠. 아무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약점으로 베르무트를 협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. 여튼 하이바라를 죽이려 했을 때 시니치를 멀리 떼어 놓으려 한 이유는 친한 친구의 아들이자 자신을 구해준, 그리고 조직을 없앨 수 있는 은색 탄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. 과연 코난은 베르무트가 생각한 대로 조직의 심장을 꿰뚫는 실버 블렛이 될 수 있을까요? 명탐정 코난 검은 조직과의 정면 승부의 뒷이야기였습니다.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이상 정리 끝!